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김만배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가짜 인터뷰, 이를 받아선 언론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도 검사 10명을 구성해서 전담반을 꾸려가지고 이번 사건의 국기문란으로 보고, 여기에 가짜 인터뷰를 한 배경과 그리고 그 인터뷰한 실체 내용, 그리고 이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게 된 배경, 왜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그리고 임박한 시간, 대선에서 방송들이 보도한 시간은 밤 10시가 좀 넘은 시간에 이게 흘러나왔고, 그래서 방송은 그 다음 날에 주요 뉴스를 다뤘습니다. MBC만 하더라도 이 뉴스를 네 꼭지로 주요 뉴스로 달아가지고 뉴스 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중계방송하듯이 일방적으로 한쪽 후보에게 불려고 한쪽에는 유리한 보도를 함으로써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지금 이 보도를 한 언론사들이 KBS와 MBC와 YTN과 JTBC, 여기 보면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이런 방송사가 앞장서 가지고 일제히 비판하고 공격을 했던 세력들인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선에서 완전히 지고 있던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작을 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어느 한 방송도 아니고 이 방송사 거의 대부분이 개입돼 있고, 이렇게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강크게 그를 가짜 인터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기는 거대한 업무가 뒤에 도사리고 있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공영방송,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딱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이다.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4개 방송을 하나로 공통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다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뉴스 타파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그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 이 보도와 관련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던 MBC가, 오늘 사과는 아니지만 시청자께 혼선을 드렸습니다 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사과를 띄고 있는데 안에 내용은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포함해서 과거에 여러 차례의 조작 편파 방송 가지고 많은 국민적인 이시탄을 받아왔지만, 거의 이런 해명이나 사과 방송을 하지 않았던 MBC가 아주 이례적으로 지금 이 앵커가 나서서 뉴스 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뉴스 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서 사과한다가 아니고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딱 들어보면 지금 MBC가 몹시 다급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MBC가 무슨 상황이 있길래 이렇게 긴급하게 뉴스 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까? 여기 보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다 하는 건 지금 이 MBC가 사과 형식은 사과 형식인데, 자막을 보면은 뉴스 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원샷 잡아놓고 그 밑에 크게 자막을 썼습니다. 이거를 보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크게 사과한 내용 들어있지 않습니다. 혼선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MBC의 8시에 성장경 앵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공개된 김만배 씨 육성 전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6일 날 뉴스타파는 김 씨 발언을 일부 생략하고 편집한 상태로 보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스타파가 그래 보도했다고 뉴스타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튿날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 보도한 MBC는 녹취록 원문 제공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김만배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만배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계가 있으면 보도를 하지 말아야죠. 한계가 있으면, 확인이 안 되면. 그런데 보도를 해놔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다. 현재 MBC는 당시 보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준 게 아니라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속이고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여기인데 혼선을 드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사과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 MBC가 지금 신학님과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이 조후영을 윤석열 검사가 그 당시에 대출 브로커 조영 사건을 덮었다 하는 내용을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학님은 뉴스타파 자문위원장으로 있었고, 그래서 이 건을 보도할 당시에 MBC는 4꼭지를 보도했는데, 이 김만배도 최근에 검찰에서
신학림 전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이 일부 허위다고 시인했다고 합니다. 일부 허위다. 그렇게 김만배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님은 인터뷰 뒤 김만배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밝혔고, 김만배는 그게 아주 중요한 문화재 뭐 등등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김만배 사무실 가보니까 그 책이 김만배로부터 샀다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데 그냥 널브러져 있더라.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이렇게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MBC가 그동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날리면 뭐 이 광우병 등등해서 여러 보도를 하면서도 사과를 하지 않은 MBC인데, 말하자면 그 보도한 주체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장이 바뀌고 난 뒤에 그때 사장을 했으면 했지. 그런데 지금 이 보도한 주체가 나서서 사과를 한 이유가 뭘까? 자, 그러니까 이게 딴 사건들은 MBC가 단독적으로 이 사건을 취재했고, 그래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MBC 단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 방송사, 민노총 언론노조 연결되어 있는 어느 방송사와 뉴스타파와 그리고 김만배와 신학님과 또 그 뒤에는 지금 의심입니다만은 이재명과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10명의 특수 검사들이 붙어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자, MBC가 우리는 안 했다. 또 전에처럼 막 공격하고 언론 탄압이다. 라고 못하는 게, 이게 어느 한두 군데서 입을 불면, 그러면 MBC가 아무리 우길라 해도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은 JTBC 어제 사과방송을 했는데, 그래서 업무 배조도 시켜놓고 뭐 아주 중대한 결정이 있었다, 결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 거와 오늘 MBC가 말하자면은 인용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 것 자체 보면은 MBC는 그냥 여러분에게 혼선을 드렸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자, 그건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앞으로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서가지고 여기에 제재를 가하고, 그래서 방송국의 재허가 등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결함 사항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피해보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거기서 지금 여기 보면 KBS, MBC, JTBC, 뉴스타파, 김만배, 그리고 신학님, 거기다가 이재명으로 의심되는 이렇게 큰 카르텔이 있는데, 이게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어느 한 방송사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곳에서도 실토하고, 그래서 이게 누구 연락받았다, 또 다른 방송사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되면 MBC가 우길 수 없으니까 미리 이렇게 해명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이 지금 10명 정도의 이 전담반을 꾸려가지고 방송하게 된 경위와 그 배경 전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MBC가 마지 못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예고를 했고, 오늘 이 MBC 기자, 내 꼭지를 보던 MBC 기자 4명을 전부 다 고발했습니다. 자, 그러자 MBC의 여기에 그 제3노조가 이 4명 외에 4개 리포트를 담당한 간부들도 모두 퇴출시키라, 그러면서 이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간부들. 자,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기소된 피의자 신분인 김만배의 음성 파일을 녹음 원본을 확보해서 검증도 하지 않았다. 인터넷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에 대해서 사실 검증도 하지 않았다. 인터뷰 당시의 정황과 신학님, 김만배 이해관계,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취재해서 검토하지 않고, 자, 4개의 리포트로 벌려가지고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다분히 의도적이다. 자, 이렇게 딴 데서 보도한 내용이 있다고 그걸 가져가지고 보도한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많이 할 수 없습니다. 타사가 보도했으면 대개 그거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언론사들. 왜냐하면 타사가 특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도했다고 그걸 더 키워가지고 보도하는 것은 짜고 하는 보도가 굉장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보도한 기자 4명의 고발이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박준우 보도본부장, 최장원 보도국장, 유상하 뉴스 데스크 에디터, 연보험 정치국제 에디터, 이 4명이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책임지고 MBC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도 경위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이미 검찰은 이미 조사 착수를 했고, 방통위원회와 방통심의위원회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쭉 형성되어 왔던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여기가 지금 공영방송에서는 하나의 지주회사가 민노총이고, 그 밑에 있는 KBS 지부, MBC 지부, 이런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장악한 세력 자체가 바로
민노총이 아닐까. 이 민노총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개입한 핵심 인물이 바로 김만배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아닐까. 그 배후 세력이. 이렇게 본다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또 이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들에 대한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그동안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해 왔는지를 이거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래서 이들이 그걸 낌새를 차리고 먼저 앞장서 가지고 사과방송 내지는 해명방송을 하고 있지 않을까. 뉴스타파도 방송을 해놔놓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과를 이 국민들에게 하는 걸 하면서도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언론 탄압으로 보고 싸우겠다 뭐 이런 형식을 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전혀 사과를 또는 해명을 하지 않았던 MBC가 이런 식의 사과 비슷한 해명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뭔가 크게 들어올 것 같다 예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MBC 안에서도 이기에 간부급 기자들, 부장급 기자들이 연이어 이게 이 건에 대해서 MBC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민노노총에서 탈퇴하고 기자협회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묶여 엮어가면서 구성원 내부들은 지금 그동안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를 계기로 KBS와 MBC에 대한 이 지배구조 개선 이 작업이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대선 개입 이 뉴스 조작 인터뷰가 터지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송의 이 사정 작업이 말하자면 방송 전체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수사가 확대되면서 지금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바짝 졸여 있는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카르텔이 딱 드러나게 된다면 민주노총이 언론노조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고 어떻게 지령을 내렸고 또 어떻게 뉴스가 확산되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6년 7년 동안이나 방송을 꽉 장악해왔던 세력들의 그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